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월세 투자 비법 공개해 주시는 조훈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직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이 책을 최근에 내셨죠? 네. 이것도 있고, 또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투자도 하세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인사 나눴는데 실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 드렸는데 그래도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부동산 강의하고 있는 조훈희 교수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 지금 부동산 개발법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개발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교육 전문 채널 불인왕자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설하셨죠? 네, 개설한 지 한 한 달 됐고요. 아직 구독자 수가 적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네, 저희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작가님 채널에 가셔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에 신간 오늘부터 월급은 부동산으로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기는 네,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제목. 특히 소제목으로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월세 투자. 그런데 그게 좀 특징인 게 아파트 월세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좀 인상적인데 좀 핵심 내용을 약간 비결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비결을 말씀드리면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월급을 부동산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직관적인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시대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올해부터 계약 비중이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월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뀌는 월세 시대 안에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은 월세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 전세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과연 내가 이 시대에서 월세를 낼 것이냐, 혹은 받을 것이냐. 그렇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부응하는 투자서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월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수익은 못 벌었죠. 시세 차익에 따른 시세 차익에 따른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큰 수익은 못 벌었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비법들이 과연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냐 그거 말고라도 더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월급은 부동산으로 받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다는 게 딱 3천만 원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사실 더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지었냐 하면은 너무 눈이 상향 평준화됐잖아요. 다들 이제 뭐 강남만 바라보고 이런 시대에 과연 거기 외에 투자할 때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둘러봐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거에 맞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도 책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이제 처음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월세 투자하는 사례 중에서 뭐 작가님 거 본인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사례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보통 에피소드라고 하면 되게 자극적인 걸 원하시거든요. 뭐 잘 된 의미에서 자극적인 아니면 좀 잘 안 된 것도 잘 안 된 의미에서든 잘 된 의미에서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상황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시고 상가도 운영을 해봤지만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이 월세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상가보다 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특별하게 자극적인 에피소드보다는 조금 훈훈한 에피소드들이 많죠. 훈훈한 에피소드 하나만 그러면은. 우선 저는 이게 임차인이 제가 누구지 다 알아요. 임차인이요?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왜냐하면 저희 계약할 때부터 저는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저 2년 지나도 어차피 5%밖에 못 올리니까. 이거 보통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부동산에서 얘기하기 전에 아예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왜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죠.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많은 임대인이 그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괜히 꼼수 부르려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임차인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에.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안내하고 그 기간이 되면 또 핸드폰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냐. 아,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보증금이 적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고액이거든요. 혹시라도 당연하죠. 그 큰 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전세에 비해서는 보증금이 적은데 네, 그것도 그래도 큰 사실 돈이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뭐 소액 임차인이 되면 어디까지는 괜찮고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분들이 되게 감사해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렇죠. 왜냐면 월세도 잘 내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럼요. 그에 맞춰서 안내를 잘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좋았던 에피소드는 이분들이 나중에 제 집에서 살다가 네. 더 좋은 데로 가세요. 네. 예, 뭐 집을 사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럴 때 어떤 거 조심해야 예, 되냐고. 이런 거 뭘 해야 되냐. 혹은 내가 어느 지역 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 아파트는 어떠냐. 그러면은 네네.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네네. 계속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이미 나가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네. 아직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죠? 예. 아, 정말 훈훈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네. 이게 정말 비현실적이고 거짓말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네. 혹시 진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지식을 조금 더 알잖아요. 네네. 예, 조금 더 안다면은 그래도 그걸로 조금 꼼수를 부리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분도 월세 잘 내고 맞아요. 예, 저도 저 집에 있던 사람이 잘 되니까 좋고 약간 그런 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좀 임차인들이 좀 잘 지내시고, 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책 뭐 보여드렸는데, 뭐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온 아주 그 따끈따끈한 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책에도 물론 내용이 네. 있는데, 뭐 남들보다 빠르게 급매웠고 인테리어 활용하고 지역 호재물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좀 이게 책을 물론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아파트 월세 투자에서 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아파트 월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일반 매매 투자랑 똑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시세 차익 투자랑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세 차익 투자라고 하는 갭 투자, 갭 투자가 있고 임대 차익을 얻는 월세 투자가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사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갭 투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걸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2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당연하죠.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4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2년이나 4년 내내 계속 마음 졸이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익이 발생을 하느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세금만 나오죠. 세금만 나오고 전세금 받는 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부채인 겁니다.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부채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투자긴 해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레버리지 효과에 배가 돼서 그 효과가 저한테 나타나거든요. 그럼요. 근데 월세 투자는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고객이 명확한 거예요. 네. 전세는 이 집을 나중에 사는 사람이 고객인 건데 월세는 지금 월세를 주는 사람이 고객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하면 돼요. 임차인분에게. 임차인분한테 잘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미 2년 동안 받을 수익률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월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수익률이 얼마 나올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 월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게 수익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예를 들어 6%다. 월세 수익률이 6%다라고 하면은 다른 금융 상품하고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우선 내가 배당주를 샀는데 배당주 수익이 4%야. 그럼 6% 가야죠. 그렇죠. 근데 뭐 1년짜리 저축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5.5%야. 그럼 저는 5.5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괜히 리스크 않고 6% 가느니 5.5가 나요. 이렇게 비교 자체가 가능한 게 월세 투자거든요. 그게 사실 월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법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달라야 돼요. 맞아요. 갭 투자는 말 그대로 어쨌든 간에 매매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지금은 많이 안 계시는데 갭 작게 했다. 이걸 굉장히 어떤 성과라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매매가 안 오르면 무서운 투자입니다. 그게.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모르겠어요. 작가님은 안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월세는
바로 수익률 계산하고 2년 후, 4년 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여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지만 2부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 아파트 월세 투자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파트 월세입니다. 아파트 월세를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주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세 제도는 사실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네. 제가 미국 부동산 회사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네네. 미국인들한테 전세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쵸. 없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아예 그 개념을 모르니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집 사용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게 외국에는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네. 근데 전세 사기라는 일도 생기고, 네. 뭐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전세 두던 집이 갑자기 월세로 바뀔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네.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다 빼줘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월세로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이든 타이든. 그렇죠. 자이든 네. 타이든 월세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를 자이든 타이든 해야 되는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가격은 우리 수요 공급선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시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월세 시장이 오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수익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월세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그래도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이 아파트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월세 투자는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근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올랐다. 네. 그럼 이것도 수익률이 올라간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잡다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월세 투자처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국을 다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전국을 다 봐서 저는 사실 뭐 지방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안에서만 봐도 3천만 원 이하로 시작할 수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네. 활용해서요. 책에 있습니까? 예, 책에 네.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부록이 있어. 2016 수도권 월세 투자 핵심 지역 리포트. 예, 예,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개하기 네. 싫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꼭 해라라고 해서 네네. 초판 한정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교수님이잖아요. 해서 다 네. 뽑아냈고요. 네. 그 안에서 필터링을 어떻게 했냐면은 금액 2억 이하, 매매가 2억 이하, 그리고 세대수 500 이하, 500 네. 이상. 네. 예, 그래야 이제 5동, 6동 이상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약간 임차 수요도 좀 있을 네, 거고. 임차 수요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 5% 이상. 5% 이상. 예, 근데 이건 단순 수익률입니다. 아. 왜냐하면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가 다르니까. 네,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선 부수 비용을 제외한 단순 수익률로 5%에서 10%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수익률. 네. 말이 그렇지 10%면 엄청난 건데. 네. 네. 근데 물론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안정성과 수익성은 항상 같이 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반비례합니다. 네, 거의. 반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지역이 그 5와 10 사이에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다 써놨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사실 어디가 좋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걸 가지면서 교과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초판 한정 부록까지 챙겨 보시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2부 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